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꼭 사야 된다, 이 종목이 안 좋다, 그런 얘기보다는 요즘 같은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더라. 그래서 왜 떨어졌고, 얘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모비데이지라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진단을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비데이즈라는 기업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모비데이즈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왜 대단하냐라고 한다면 이 대표님이시죠. 유범영 대표님이신데 80년생이시고 미국의 이제 코넬 대학교인가요? 아이비리그 출신의 명문대 출신의 정말 대단하신 분. 그리고 정말 이 상장한 지가 꽤 됐잖아요. 얘네들이 상장을 한 지가 21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2천억 규모의 IPO 성공했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역량, 그리고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주가가 왜 빠졌나 하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봤거든요. 보시면 매출액이 1분기, 이번 1분기에는 조금 꺾였습니다만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구조가 22년, 23년, 24년, 25년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를 볼 때도 있지만 이익을 볼 때도 있다. 하지만 1분기 때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구나 정도 수준의 레벨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매우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면 유범년 대표님이 갖고 있는 지분이 5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비중을 사신 건 아닌데요. 0. 몇 0.0 몇 퍼센트씩 9천주, 13만 주 이렇게 나눠서 장내에서 계속 이 최대주의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빠지나?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 결국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중요할 것 같다. 자, 보시면 얘들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모비데이즈가 PER이 12배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PER에 대해서 뭐 한 20, 30, 50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100, 200 되는 그런 기업들도 정말 많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고평가일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경쟁 동종 업종 보니까 제일기획, 이노션, SMCNC, HSL 전부 다 모비데이지랑 비슷하게 광고업을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PER을 보니까 다른 회사들 10배, 6배, 7배, 마이너스 95배를 보이는 반면에 12배 정도면은 동종 업종 대비해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배는 이 절대적으로 고평가 구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종 업종 대비해서 고평가 받을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말하면은 해당 업종,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광고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업종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광고 대행사입니다. 자, 직원이 한 230명 정도가 되는데 광고 대행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자,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온라인 쪽 사업하시는 분들,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네이버 협력사인데 하면서 전화로 이제 광고 제안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얘네들의 사업은 광고 대행업입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은 매체사라고 표현을 해요. 자, 내가 매체, 광고를 할 수 있는 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광고를 할 수 있는 판을 갖고 있는 애들은 매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뭐 유튜브, 구글 이런 애들은 다 매체사들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보통의 매매꾼이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매체사인
카카오나 네이버나 유튜브한테 돈을 주면은 우리 채널로 돈을 주고 홍보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대행사들은 뭐냐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는 B2B로 예를 들어서 보통의 전자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보통의 전자가 반도체를 팔고 싶어요. 근데 이 반도체를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고객들을 못 찾겠어.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에다 광고를 하고 싶은데 내가 광고를 잘 못해. 그래서 대행사가 중간에 아유 대표님 저희는 모비데이즈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광고 경력이 20년이 됩니다. 저희가 네이버랑 카카오에 광고를 올려가지고 효율성 높게 많은 고객들이 우리 보통의 전자 대표님 회사 제품들을 많이 살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광고 대행업들의 일인데 이 대행사들이 요즘은 인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자영업자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매출이 어려우면 많이 줄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알바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운영하신 분들은 우리가 한 달에 광고비 10억 썼던 거를 5억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안 써도 죽지 않는 비용들,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비용들을 일단 줄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출은 잘 나오고 있어도 내가 쓰고 있는 광고 회사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으면 여기는 내가 100억을 쓰니까 200억을 벌어다 줘. 여기는 100억을 쓰니까 500억을 벌어다 줘. 여기는 100억을 쓰니까 1000억을 벌어다 줘. 이런 데이터가 이 광고주 고객 입장에서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효율이 안 나오면은 계속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게 이 광고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아까 제가 우리 실적을 봤었잖아요. 실적이 매출액은 어찌저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 비용이 들쭉날쭉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을 뺏기는 과정에서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선물이나 혜택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겨먹기가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원래 상장 당시에 최고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PER이 몇 배 정도 나온다 했어요. 12배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25년도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16배 정도 나왔습니다. 16배, 17배 정도 나왔고 지금 한 12배 정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때 당시에 상장 초기 당시에 요 가격대가 어찌 보면은 뭐가 붙었다. 상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현재 구간의 가격대가 적정 가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매수 주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인기도 없죠.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은 활황이었지만 코스닥은 완전히 개박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이미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조정이 시작이 됐었던 구간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주가가 빠진 시점 보면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4월 달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한 건 판 사람들은 있지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들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의 유형 중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49%, 50% 가까이 갖고 계신데 반대로 말하면 시장에 풀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면 변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행 주식 수도 많지도 않고 지분율도 최대 주주분께서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기업이 현금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현금이 막 부족한 상황도 아니에요.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인기도 없는 상태고 코스닥도 많이 지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야 될 만한 이유들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면은 우리가 이유도 없고 뭐 특별한 이슈도 없이 오늘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장에서 30% 올랐고
현재 7% 정도 올랐단 말이죠.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가 10%가량 폭락을 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랑 반도체랑 관련 없는 종목들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비데이즈도 이 반등에 힘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 폭락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려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비데이즈 주주분들 중에 나 진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핸드폰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링크 누르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진단 요청을 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내가 지금 모비데이즈 얼마에 샀고 몇 주를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가도 되냐 또는 더 사도 되냐라는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도움을 드릴 거고, 여기 실전 매매방이라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사마콘에서 96%, 나무기술 같은 종목도 뭐 110%, 10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많이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